동틀 무렵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의 아침이 시작되었죠. 할아버지 김영수는 언제나처럼 자신이 맡은 야채 가판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묻어나는 세월의 흔적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한편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야채를 다듬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장 한쪽 구석에서는 늘 문제아들이 모여 영수 할아버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시장 양아치라 불리는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은 가끔씩 할아버지 가판대를 지나칠 때 일부러 물건을 흩뜨리거나 고함을 지르며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무리의 양아치가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와 야채를 툭툭 치고 웃으며 조롱했죠. 영수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결심한 듯 굳게 입술을 다물었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역경을 겪었고 지금 이 순간도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 한켠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의 과거 말입니다. 바로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비밀스러운 삶이었죠. 시장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영수 할아버지와 양아치들의 사이를 눈치채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양아치들에게 말려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존재였고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소란은 일상처럼 여겨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양아치들이 또다시 그의 가판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한참 시끄럽게 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과거의 훈련과 경험이 몸속 깊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일어나 시장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엄숙하고도 강렬한 눈빛으로 양아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 했죠. 양아치들은 당황했고 예상치 못한 그의 태도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런 폭력과 무례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담담히 이야기했죠. 할아버지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 한켠에 무언가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의 양아치들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영수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존재를 존중하게 되었죠. 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장 전체에 작은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가판대 앞에 앉아 야채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시장에서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과거가 다시 떠오르며 그동안 쌓인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죠. 시장 사람들은 조금씩 할아버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야채를 파는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기대고 싶어 했고 또 누군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싶어 했죠. 영수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현실이 뒤섞인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새로 나타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지만 묘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이름은 동철이었고 양아치 무리 중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영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죠. 동철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양아치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순간을 나누었죠. 하지만 시장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양아치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시장 사람들을 괴롭혔고 할아버지와 동철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수 할아버지를 도발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참으려 했지만 동철이 격분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 순간 시장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건 싸움을 예감했으니까요. 시장은 마치 오래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현실 속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새로운 관계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와 맞서 싸울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도 품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만의 힘을 다시 한번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 것이죠.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와 동철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아치 무리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죠. 할아버지의 과거가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만큼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오히려 모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동철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힘이나 위협이 아닌 상대를 제압하는 냉철한 전략과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결단력이었죠. 그는 과거에 방탕했던 자신과 결별하기 위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묵직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철에게는 큰 울림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양아치 무리의 보스인 철수는 그런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자기 왕국처럼 여기며 아무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게 단단히 꽉 쥐고 있었죠. 철수는 영수 할아버지를 위협하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의 폭력과 무자비함은 이미 시장 사람들 사이에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철수는 할아버지 가판대로 몰래 다가가 야채를 부수며 도발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때 동철이 나타나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다시는 이렇게 시장을 어지럽히지 말라며요. 철수는 웃으며 비웃었지만 그 속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수 할아버지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한순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노인이 아닌 오랜 세월 단련된 강한 내공과 냉철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과거의 자신을 되살려 이 시장을 지키겠다고요. 그 순간부터 철수와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당해본 적 없는 강력한 참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 스킬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심리전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무기였죠. 시장은 그날 이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양아치들은 하나둘씩 철수의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동철도 그들과 함께 점차 달라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단순히 야채를 파는 노인이 아니라 이 시장의 든든한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었죠.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웃으며 장을 보고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시장에 전해졌고 모두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점차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단호한 참교육 이후로 철수와 양아치 무리들은 예전의 무자비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죠.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면 깊은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철 역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영수 할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시장 청소를 하거나 가판대 정리를 돕곤 했습니다. 과거의 방황과 폭력 대신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동철에게 단순한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그런 변화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만 보던 이들도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시장을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열고 누군가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며 시장의 활기를 되찾았죠. 모두가 조금씩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옛날처럼 폭력을 쓰지 않고 시장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바깥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죠. 바로 할아버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 그의 정체를 알아챈 외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이용해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상황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철과 함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믿음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철 역시 자신의 진정한 용기를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동철을 믿고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죠. 이제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서로가 지켜주고 의지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다시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와 동철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더 이상 시장이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할아버지는 예전 북파 공작원 시절 쌓은 경험과 지혜로 시장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동철 역시 이전과는 달리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폭력과 방황에 물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시장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동철은 어느새 시장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약속하는 모습을 본 이들은 조금씩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애쓰는 걸 보며 마음속 벽을 허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시장 한가운데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온 불량배들이 한 노점 상인의 물건들을 마구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시장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의 하수인이었죠.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영수 할아버지와 동철은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작원 시절에 익힌 날카로운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했고, 동철도 거칠지만 단호한 태도로 맞섰죠. 시장 사람들 역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둘씩 모여들어 힘을 합쳤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며 시장 공동체가 단단히 뭉치는 순간이었죠. 이 싸움에서 할아버지와 동철은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소동을 빠르게 진압했습니다. 결국 외부 세력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사건으로 시장 사람들은 영수 할아버지가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숨겨온 과거와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힘이었죠. 또 동철도 이제는 단순히 양아치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위협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철은 앞으로도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시장 사람들과 함께 방어 체계를 만들고 서로 도와 시장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속하니 과거와 달리 시장은 단단한 울타리를 갖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수 할아버지와 동철의 진심을 믿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힘을 얻었죠. 그렇게 시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자율방범 조직을 만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돌아가며 순찰을 돌고 노점마다 비상호출배를 설치했으며 주차 질서도 정리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시장을 노리는 외부 세력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교묘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외지의 부동산 브로커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해 권리금을 미끼로 가게를 넘기라고 회유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식 계약서를 들이밀며 합법인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재개발을 빌미로 한 강제 퇴거 수순이었습니다. 한두 명씩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상인들이 생기면서 시장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동철은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는 과거 불법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에 이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동철은 무턱대고 상인들에게 소리치기보단 조용히 한 사람씩 만나 이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주먹보다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변화는 두려운 법이죠. 누군가는 속이 타 들어갔고 누군가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는 시장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한 잔씩 건네며 말했죠. 이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우리 삶이고 우리 추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보다 마음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퍼졌습니다. 젊은 상인부터 고령의 노점상까지 하나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동철은 사람들을 모아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계약서를 분석했고 할아버지는 오래전 정보작전 때처럼 문서의 허점을 파헤쳐냈습니다. 덕분에 시장상인회는 법률 구조단과 연결되었고 사기성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약을 주도하던 브로커 중 한 명이 시장 한복판에서 동철에게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과거 양아치 시절의 동철이었다면 주먹이 먼저 나갔겠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맞섰죠. 그 순간 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브로커의 귓가에 한마디 했습니다. 난 옛날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상대하던 사람이요. 당신 같은 장난엔 익숙합니다. 브로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음 날 아침부터 그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싸움은 무력이 아닌 신뢰와 지혜로 끝난 셈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를 우리 시장의 방패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동철은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이겨낸 얼굴을 하게 되었어요. 시장이 다시 평온을 되찾은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안정한 평화였죠.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는 평온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할아버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부상으로 앓던 다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고 밤이면 열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동철의 말에도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낫겠죠. 동철은 그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파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돌던 동철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트럭 한 대가 시장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시장 뒤편의 빈 점포에 폐건축자재와 산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 성면, 덩어리, 유리 파편이 가득 쌓였고 악취와 먼지가 시장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즉시 이를 할아버지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밤마다 시장을 돌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추적 끝에 그들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시장 부지를 노리는 재개발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일부러 환경을 악화시켜 시장 상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저가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수법이었죠. 폐기물뿐 아니라 일부 점포에 몰래 방화를 시도하려는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미 몇몇 상인은 두려움에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영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요. 그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군 출신 기자에게 연락했고 동철과 함께 현장 증거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밤에는 드론을 띄워 트럭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불법 계약서와 관련 인물의 얼굴도 확보했죠. 마침내 기자는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고 뉴스가 나간 날 아침 시장에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브로커 사무실은 압수수색 당했고 불법 폐기물 업체와 유착한 공무원까지 드러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두 사람 덕분이었죠. 그날 저녁 상인들이 마련한 조촐한 잔치에서 동철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저도 남들 눈 똑바로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든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놓치지 않는 거지요. 가을 햇살이 시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견뎌낸 지붕 위로 낙엽이 한 장 두 장 떨어지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골목골목을 감돌았죠. 바뀐 건 많았습니다. 몇몇 가게는 새로 단장을 했고 시장 입구에는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만든 작은 쉼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영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땀을 흘리고 묵묵히 옳은 길을 지키려 한 사람. 상인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할아버지를 명예상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누군가는 말했죠. 이런 사람도 한 번쯤은 시장 머리에 서야 된다고요. 그날 시장 안작은 무대에서는 조촐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마련한 행사였고 동철이 사회를 맡았죠. 어색한 말투로 종이 쪽지를 보며 떠듬떠듬 진행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더 크게 웃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철이 할아버지를 무대 위로 부를 때 시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들썩였어요. 할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 깊은 손으로 셔츠를 고쳐 입고 먼 곳을 바라봤죠. 그 눈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사람 속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싸우는 일밖에 몰랐고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더 크고 깊은 용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은 시장 상인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동철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요즘 일하고 있어요. 야채 도매 새벽 물류 알바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그냥 그렇게 무너졌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눈빛엔 믿음이 그리고 동철을 향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오래된 간판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영수 채소라는 이름 대신 함께 채소라는 이름이 걸렸죠. 할아버지는 가게를 동철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은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하며요. 영수 할아버지는 이따금 시장을 찾지만 이제는 손에 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침 햇살을 느끼고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죠. 그래, 인생도 시장 같지요.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전에 양아치들이 제 발로 와서 시장 청소 봉사에 나섰고 동네 어르신들께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그림자처럼 살다 사는 의미를 되찾은 한 노인의 강인한 등이 있었답니다.